함께 제3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정치인이신데요. 개혁신당의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을 모시고 한번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예. 뭐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류호정 의원 연결을 했다 보니까 이거부터 여쭤야 될 것 같은데 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그 당적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신당 그 관여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서요. 네. 결국 그 탈당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류호정 의원의 결단에 대해서 좀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너무 박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이런 결단을 내리신 거는 저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내부적으로 류호정 의원과 정의당의 복잡한 사정은 잘은 모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유는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정의당의 노선 변화를 좀 이렇게 시도해 보시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의원직을 최대한 지키려고 했던 거 저는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것까지 신경 쓰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쵸. 그냥 의원직을 떨어지는 게 싫어서 좀 의원직 지켰다 이렇게 그러니까 좀 그런 기억을 할 것도 것 같아서. 있겠지만은 예. 어쨌든 당에서 비례로 의원직을 이제 달았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른 정치 세력을 만드는 것에 노력하면서 의원직을 지킨다. 네. 그거 솔직히 본인이야 뭐 이런저런 명분을 댈 수 있겠지만 겉으로 보면 해당 행위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도 특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 구당이 아니고 신당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조금은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예. 하는 게 제 의견이었고 저는 류호정 의원님 이번에 결단 내리신 거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예. 개혁신당 얘기로 다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그 제3지대 신당 세력이 상당히 많은데 개혁신당이 좀 창당 준비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네. 일단 예고를 하신 게 20일에 공식 출범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게 창당 대회 같은 성격으로 네, 이해하면 창당 되는 대회입니다. 거죠? 네. 예. 20일에 그러면은 그 자리에 뭔가 그동안 모으셨던 당원들도 다 모이고 뭐 이런 행사가 되는 겁니까? 저희가 당원분들이 다 모이려면은 사실은 잠실 운동장에서 해야 되는데 인원이 많아서요. 네, 대관도 쉽지 않고 예. 돈도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네. 사실 저희가 실제로 고척돔 이런 데 알아보고 그랬었었는데 지금 또 뭐 공사 중이시더라고요. 공교롭게.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크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크게 하는 게 뭐 대관이나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럼 그냥 좀 빠르게 하자. 네. 그래서 저희는 국회 대회의실에서 할 것 같고 대회의실에 아마 들어오실 수 있는 인원이 제한돼 있어서 벌써부터 오시겠다는 분들은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원 얘기 잠깐 하셨는데 온라인으로 모았더니 한 5만여 명 넘는 당원을 네. 확보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5개 시도당 창당하면 이제 요건이 성립이 되는 건데 그것도 일찌감치 좀 완성하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한 5개가 법적 요건인데 다 초월해서 거의 11개, 12개 이상 지금 예. 되었고요. 한 가지 또 그 반갑게 말씀드릴 거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전라남 도당도 1000명 요건을 넘겼습니다. 전남도당도요? 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온라인상에 반영을 못한 종이 입당 원서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 반영한다면은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역 창당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 광주와 전북도 곧 될 거라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당원 정보라서 좀 자세히 말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당원들이 주로 좀 뭐 청년들이 많다거나 좀 특징적인 게 있을까요? 저희가 되게 재밌는 게 인구 비례랑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인구 비례랑요? 네. 인구 비례랑 거의 비슷하게 가서 저희가 30대, 40대, 50대 당원도 되게 많고요. 60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어떤 특정 연령대나 아니면 특정 이념적 성향에 편향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당원 분포도 전국적으로 수도권 당원이 당연히 많지만 그것도 인구 분포랑 굉장히 유사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호남권도 뭐 비슷합니다. 뭐 저희 호남에서도 굉장히 당원 가입 많이 있고 인구 비례 따졌을 때 충청권과 유사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세대적으로나 아니면 뭐 연령 뭐 어떤 지역적으로나 굉장히 잘 분포되어 있다. 쏠림 현상이 특별히 거의 있는 게 없어요. 아니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20대가 많지 않겠나 이런 말씀하시는데 20대 남성이 많지 않겠냐. 네, 아마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20대 당원은 타 당들에 비해서 많은 편이긴 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구 비례에 있어서 유독 20대가 많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20대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지지는 많겠지만 예. 아직 이제 인생의 진로가 결정되시기 전이니까 당원 가입은 조금 더 신중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봤을 땐 3, 4, 50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또 약간 화제가 되고 있는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개혁신당에 합류한 인물들과 관련된 뭐 기사 중에 네. 뭐 현역 의원들 뭐 합류 이런 뿐만이 아니라 보면 이제 그 보좌진들의 어떤 출신 성분이랄까? 예를 들자면 그런 얘기인데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전직 보좌관이라든지 아니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 일을 했던 보좌관 출신 그리고 아니면 안철수 의원이랑 또 함께했던 분들 사실 이 세 분의 어떤 공통점은 없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좀 뭉치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이런 분들이 개혁신당으로 좀 합류하게 되신 거예요? 개혁신당의 한국 정치에 미래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언론에 소개된 분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실무진과 정치인들이 저희 개혁신당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민주당이나 뭐 여러 정당 출신의 보좌진들이 오시는 거는 대환영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 문화가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 이제 패스트트랙에서 서로 몸싸움하고 이러기 전만 해도 서로 보좌진들끼리는 정당을 옮겨 다니면서 일하는 것들이 사실 꽤 흔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어찌 보면 하나의 대화를 하는 통로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예. 왜냐하면 뭐 이제 옮겨온 분들은 기존 정당의 이제 보좌진들이나 의원들과 친하니까 네. 대화 소통 창구도 하고 그랬는데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몸싸움한 이후로는 보좌진들도 서로 옮겨오는 사람들을 좀 터부시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저는 그러면서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더 대화의 문이 협소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 가지고 있고 저희 개혁신당은 어디 출신이었든지와 상관없이 능력만 있고 비전만 있다면은 당연히 예. 많이 받을 것이다 말씀드리고 능력 있는 여러분 환영입니다. 네. 그리고 예. 이제 안철수 의원이나 뭐 장제원 의원 쪽이랑 일하셨던 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특히 안철수 의원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약간 이제 양당에 갇히지 않은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포부가 있으셨지 않습니까? 예, 그게 잘 그랬죠. 실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포부와 비전을 공유하던 분들이 저희 쪽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여전히 그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꿈을 아직 품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가 보네요. 그렇죠. 네. 네. 예. 신당 그 준비 과정에서 일단 천하용인이라고 불리던 분 중에 용이 일단 빠졌는데 천하용인 시즌 2가 최근에 됐었잖아요. 네. 근데 좀 이게 김용남 전 의원이 이 방송 보시면 좀 불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이 나오려고 하시던 지역구에 박문규 전 장관이 차출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천이 좀 보장이 됐으면 안 나올 사람이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거 이걸 두고 이제 이삭줍기 한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이삭줍기의 시작이 김용남 전 의원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까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어요? 뭐 저는 그런 면을 굳이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너무 감사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김용남 전 의원 같은 왕알곡을 예. 무리하게 쳐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거는 글쎄요 개혁신당의 성공을 바란다라고밖에 해석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니고 왕알곡이니까. 저희는 뭐 왕알곡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용남 전 의원 굉장히 유능한 검사셨고 그 이후에 어떤 뭐 빠른 젊은 나이에 정치권에 들어오셔가지고 예. 어려운 지역구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인물입니다. 네. 그러면서 직전에 수원 특례시장 후보로까지 나와서 좋은 김은혜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보다 더 높은 득표력을 보여주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예. 아주 좋은 인물인데 필요하면 당에서 경선을 통해 가지고 물갈이를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모멸감을 주는 형태로 예를 들면 경기도당 신년 할애회를 하는데 박문규 장관 3개월 했던 장관에게는 뭐 옷을 입혀주고 뭐 소개해주고 그러고 사실상 굉장히 오랫동안 국민의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쉽지 않은 지역에서 헌신해왔던 인물은 소개도 안 하고 정말 그냥 너는 이제 쳐내겠다라는 시그널을 세게 보낸 것이거든요. 아니 그런 모멸감을 받고 참을 수가 있습니까? 저라도 못 참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거칠게 정없이 해주면 뭐 고마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건 정치도에 안 맞다고 생각하고 설령 개혁신당에 불리하더라도 저는 정말
좀 민주적인 절차, 제대로 된 공천 절차를 거쳐가지고 사람을 쳐낼 때 쳐내더라도 납득이 되는 것이지 예. 계속 지금 몇 년째 이러는 겁니까? 공천 시즌만 되면 누구 낙하산 내려보내려고 고생했던 사람 쳐내는 게 몇십 년째 되풀이 되는 거거든요. 예. 저 이런 건 그만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여기서 천하용인 시즌2에 대해 잠깐만 얘기 드리면 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김용남 전 의원 중에 누가 좋냐 이런 질문을 어떤 방송에서 하셔서 저는 김용태 최고위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김용남 전 의원이 더 좋다. 네. 왜냐하면은 동질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천하용인과는 다르죠. 괴가 달랐잖아요. 다르잖아요. 예. 사실은 반 이준석이었죠. 네, 대놓고 얘기하자면. 예, 그랬죠. 비판도 굉장히 세게 네. 하시고. 근데 저는 김용남 의원의 합류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저희의 포용력과 리더십도 있었어요. 저희는 과거에 이준석 욕하고 천하람 욕하고 했던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예. 저는 그 점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도 물론 능력도 뛰어나지만 저희 개혁신당의 어떤 너른 품을 보여드리는 데 있어서도 포용성. 아주 좋은 인사다 예.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 만약의 경우인데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같이 하겠다라고 하시면 받으실 건가요? 아니 너무 무리하게 헤드라인 뽑으시려고 지금 예.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예, 너무 들켰습니까? 네,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안철수 의원의 과거의 메시지나 뭐 예를 들면 이준석에 대한 제명 요구 같은 것들이 신당 합류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이다. 네. 안철수 의원이 갖고 계시는 생각과 현 시점에서의 생각과 비전이 중요하고 과거보다는 그것이 지금의 개혁신당과 맞다면 저는 안철수 의원의 합류도 전혀 막을 이유가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이제 같이 하겠다는 어떤 제3지대 세력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일단 가장 궁금한 것은 이준석 위원장과 이낙연 전 대표가 끝까지 같이 갈 수 있겠냐. 여기에 일단 좀 퀘스천 마크가 또 생겼던 이유가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떴다방식은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사실 떴다방이 뭐 나쁜 것만은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선거에 있어서 어떤 선거를 이기기 위한 연합체로서 같이 하고 그 이후에 약간 뭐 쿨하게 이별할 수도 있는 건데 대선까지 같이 갈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지만 함께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낙연 전 대표랑 같이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떴다방을 하고 싶다면 차라리 떴다방 하고 싶다고 솔직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 선거 때까지만 하고 그냥 저희 찢어질 거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도 다양한 연대 옵션을 열어두고는 있는 겁니다. 예를 예. 들면 지역구의 기호는 공유하더라도 비례 공천은 별도로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옵션들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런데 겉으로는 뭐 100년 정당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몇 년 있다가 쪼개지고 이런 거 진짜 구태거든요. 아. 네, 저희는 협상 단계에서부터 서로가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지금 뭐 빅텐트니 떴다방이니 이런 가건물 세울 생각 없고요. 예. 저희는 롯데타워를 짓고 싶어요. 아, 진짜 견고한 건물을 네. 올리겠다. 네, 저희는 롯데타워를 짓고 싶고 롯데타워를 짓겠다는 각오로 시작을 해야 한 20층 아파트라도 짓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그럴 각오고 길게 보고 이 정당을 제대로 만들어갈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 그게 아니라 본인들 이제 상대 측에서는 떴다방을 생각하고 있다면 차라리 빨리 알려달라. 예. 그럼 거기에 맞는 수준의 연대를 저희가 고민해 보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아, 솔직했으면 좋겠다. 네, 국민 속이지 말고 이런 그럼요. 생각이 이게 완전 야합이에요. 그렇게 가면 예. 구태고 저희 네. 그런 거 할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면은요, 저희 개혁신당은 되게 큰 기대도 받지만 책임감도 갖고 있거든요. 저희가 어찌 보면 이제 과거의 산업화와 민주화 담론은 이미 소비가 많이 됐다고 보고 예. 이제는 선진국화된 대한민국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정치 담론들을 갖고 가야 된다고 봐요. 예. 근데 이거는 저는 되게 큰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큰 흐름이 이번 선거에서의 무슨 연대니 뭐 이런 것 때문에 물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저희는 아주 큰 물줄기로 맑고 깨끗까지 몰라요. 아주 맑고 강하게 네. 꾸준하게 일관성 갖고 가야 된다. 그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이게 개혁 신당에 대해서 잘 안 될 거라고 전망하는 보수층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이준석 위원장이 뭔가
누군가와 함께 이제 권력을 좀 나누거나 그렇다기보다는 본인 혼자 주목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못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옆에서 오래 보셨잖아요. 실제로 좀 그런 것들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이준석 위원장이 스포트라이트를 독점하려고 한다라는 거는 정말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현상과 의도를 좀 혼돈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이준석 위원장이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아요. 심지어는 대선 후보랑 같이 활동해도 이준석 위원장이 굉장히 스포트라이트 많이 받습니다. 예. 왜 그거는 화제성이 높은 인물이라서 그래요, 사실은. 네. 근데 그게 이준석 위원장의 그럼 의도일 것이냐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 개혁신당의 창당을 함에 있어서도 다들 창당준비위원장 당연히 이준석이 하겠지 생각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준석 위원장도 본인 혼자만의 정당이 되어서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고 그러려면 구성원들이 빨리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장의 기회를 줘야 되고 스포트라이트를 나눠야 됩니다. 그런 의도에서 천하람, 허은하, 이기인 공동 창준위원장이 나왔고 예. 저희가 이제 연달아 릴레이로 정강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사실 이준석 위원장이 정강정책위원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 다 발표해도 돼요. 근데 저희가 나눠가지고 각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성장하느냐가 오히려 관건이고 이준석 위원장은 스포트라이트를 나눌 생각이 있다.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준석 위원장과 협업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서로 더 잘하기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이슈나 아젠다를 만들 어떤 자신감이 없으니 예. 이준석 위원장 당신도 나서지 마. 빠져 있어.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이준석 위원장이 스포트라이트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내가 더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경쟁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야 각자의 당 내지는 연합된 당도 잘 되고 이 신당의 전체적인 흐름도 좋아지는 거지. 저쪽이 너무 스포트라이트 받으니까 우리는 어떡하지? 그런 생각 가지는 분들은요. 애초에 예. 저희와의 연대 저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예. 네,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창당 대회 할 때도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를 맡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어제 사실 그런 비슷한 그 취지의 글을 올린 것 같은데 네. 당 대표를 좀 안 맡을 수 있을 것 같은 글이 올라와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이게 논의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이준석 위원장이 당 대표를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맡아야 된다고 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 많은 분들이 차라리 천하람에게 기회를 줘라, 아예 그런 식의 얘기들도 해요. 제가 제 입으로 제 이름 말해서 좀 그렇지만 예. 좀 말하고 보니까 좀 네. 죄송합네요. 예. 근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지금 만약에 오늘 개혁신당의 전당대회나 모바일 총투표를 해도 당연히 당대표는 이준석 위원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이준석 위원장이 힘들지 모르겠지만 권한과 책임은 같이 가는 겁니다. 네. 우리가 무슨 노홍철 없는 홍철팀 같은 걸 할 수는 없어요. 예. 본인이 어쨌든 개혁신당의 얼굴이고 물론 다른 사람들이 성장해야 되겠지만 예. 얼굴로서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가졌을 때 이준석 위원장의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포용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국민들께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이준석 위원장이 저희가 아직 이런 논의를 본격화하진 않았지만 당대표직을 맡는 거에 있어서 전혀 망설일 이유가 없다. 예. 오히려 저는 그것이 책임 정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책임 정치다. 개혁신당 일정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이 얘기도 좀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라이벌 당은 아니겠습니다만 몸 담으셨던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고 나서 사실 당을 향한 국민들 시각이 바뀌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비판했던 당의 모습과 지금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고 나서의 당의 모습, 그 천하람 위원장이 보시기엔 좀 바뀐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오히려 더 직영점 체제가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직영점. 네, 그러니까 이제 예. 뭐랄까요? 그러니까 직영점인데 인테리어를 새로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네, 근데 세련된 인테리어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직영점인 거 어떤 그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십시오. 한동훈 위원장 오셔가지고 지지층의 환호는 늘어났을지 몰라도 예.
지표상에서 중도층의 어떤 민심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증거나 아니면 어떤 젊은 세대에서 지지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볼 증거는 전혀 없어요. 그냥 원래 국민의힘을 지지하셨던 분들의 지지가 조금 더 강화됐겠죠. 저는 그것도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에서는 어떤 투표율도 중요한 것이고 지지층의 열광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해요. 네. 저는 뭐 그런 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다만 확장의 면에서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의 메시지나 대통령의 행보와 차별화되는 점은 없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그어놓으신 선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예. 조금 더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돔구장에서 공연하시는 가수 같으세요. 돔구장. 네. 예.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예전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노래 부르실 때는 사람들이 이제 좀 그냥 막 휴대폰 보고 별로 좀 관심 없고 그냥 듣는 둥 마는 둥이 계시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와서 이제 노래 부르셨을 때 사람들이 와 하는 거는 맞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돔구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돔구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깥에서 누가 들어오지도 않는 것 같고 바깥을 향해서 문을 여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아, 그냥 이제 윤석열이 운영하는 돔구장 안에 들어와서 거기에 맞는 네. 것들만 거기서 하고 환호를 계신다. 이제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 예. 지금까지 지표로 보기에는. 예. 그래서 뭐 그런 역할이라면은 뭐 잘하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그럼 점수를 매긴다면은 거의 뭐 낙제점입니까? 아니 뭐 몇 점 그렇지 않아요. 주시겠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지층의 열광을 이끌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굳이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뭐 잘하고 계신다. 다만 노코멘트다. 네, 다행히 돔구장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금 필드가 굉장히 넓게 열려 있다. 그 예. 상황은 변화가 없다.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건 그거거든요. 예. 저희의 활동 공간에 혹시 영향을 미치느냐를 보고 있는 것인데 저희의 활동 공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생각합니다. 예. 이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사실 한동훈 위원장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 윤석열의 어떤 직할 체제다. 방금도 직영점 얘기하셨는데요. 네. 사실 그 집권 여당 대표가 무조건 대통령한테 뭐 강만 세우고 대통령한테 쓴소리만 할 필요 없이 그럼요. 사실 보완제 역할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완제로서의 한동훈은 보완제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예. 그 전장을 잘 골라야죠. 예를 들면 국민들의 의사가 뭐 4.5 대 5.5 정도로 갈리는 것들은 당연히 여당 대표로서 많은 부분을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지점들을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예.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되게 간단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한다 그랬을 때 예. 당시 여당 대표가 그걸 말렸어야 했을까? 그거를 설득했어야 됐을까?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계속 찬성하고 막 힘냅시다라고 가야 됐을까? 반대를 예. 했어야 됐을까? 예. 만약에 당시 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직언하고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했다면 저는 지금도 민주당 정권이었을 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예. 근데 그랬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정권 교체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거 직언해야 됩니다. 예. 네, 근데 그거를 못해서 김건희라는 이름도 못 써가지고 도이치 특검 이러고 있고 이게 총선 악법이다 이러고 있으면은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그냥 여기는 그냥 당정 일체구나. 대통령 지지율 이상으로 확대 안 되는구나 이런 예. 거고요.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도 이태원 참사 이런 거 터지면은 법률적 책임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도의적 책임 져야 됩니다. 물러나야 됩니다. 이건 국민들 예. 보셨을 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상민 감싸기 하면 그냥 국민들 보셨을 때 똑같구나. 여기도 조국 장관 감싸기랑 똑같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야당일 때 여당 당대표에게 기대했던 역할과 수준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것을 과연 국민의힘은 똑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느냐. 예. 오히려 반대로 지금 이철규 의원 같은 분 나와가지고 대통령에 반대할 사람은 야당 가라. 대통령의 모든 것을 반대한다면 야당에 가야 되겠죠. 근데 대통령이 100가지 일을 하신다면 그중에 국민의 뜻과 안 맞는 한두 가지 내지는 뭐 4-5가지 일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이 오히려 지적할 수 있어야죠. 예. 여당 의원은 아무리 그래도 입법부의 일원이에요. 예. 행정부를 필요할 때는 감시 감독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당이라도. 그거를 다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당 의원이 왜 필요해요? 네. 그냥 여당 의원을 한 2명만 뽑아가지고요. 그 의석수 배분에 따라서
버튼만 여러 번 누르라고 그래요. 한 100번.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이철규 의원의 대통령에 반대한 사람 야당 가라라는 얘기에는 적극 찬성하고 네. 그런 분들 이런 지금 당의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이런 어떤 정말 질식될 것 같은 다른 이야기를 전혀 할 수 없는 분위기에 신물 나시는 분들은 저희 개혁신당에서 네. 참신하고 열린 정치 같이 해보자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깨알같이 이제 어필을 하시고 홍보를 하시니까 네. 정말 이제 이준석 대표나 함께 하시는 분들이 흐뭇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과 얘기 한번 나눠봤고요. 20일에 출범하신다니까 그 이후에도 한번 모셔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